1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기획항만경제실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이산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웅 징수과장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35쪽부터 4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목표로 각 분야별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혁신 동호회 운영,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 제안제도 등 다양한 소통과 주민 참여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입니다.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수받아 자금이 필요한 다른 회계와 기금의 융자를 통해 운영되며 이를 통해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본래의 특별회계와 기금에 다시 배분하게 됩니다.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4개 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 등에 따라서 전년보다 495억 원가량 줄어든 1,95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평택시는 소송수행 대응을 위해서 법률자문과 금문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30건의 법률자문과 305건의 마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자치법규 18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86건의 규제개혁 과제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적극적인 법률자문 지원과 소송 수행 직원의 성과 보상 등 확대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변호사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화해서 찾아가는 무료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성과 관리입니다.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통합성과 관리와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를 대비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한 경우 페널티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략적인 성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항만 물류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서 2022년 12월 말 기준 84만 T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설된 일본 항로와 동남아 항로에 힘입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해서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평택항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서 주거, 관광, 레저, 문화 등 친수 기능을 갖춘 관광 레저 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에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개발 면적 축소 계획이 발표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도시의원분들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공동 대응해서 축소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개발 계획이 고심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해양수산부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사전 협의 후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도 배후도로에서 평택고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비 보조금 102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인허가 완료 후에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평택강 주변의 부족한 여가 휴식 공간과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친수 공간을 적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강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영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설문조사와 관련 단체 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3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평택강 구조 변경과 부지 사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월 중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임시거치 부지로 이전하여 내부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강 친수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평택강 국민여가 캠핑장과 권관리 수변 친수 공간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 38호선과 연결되는 캠핑장 진입로에 대해서 관리청과 협의가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안전시설 확보 후에 우선 사용토록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관항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어업시설 보완, 호안정비, 어울림센터와 물양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평택강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정상화에 대비해서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말 신터미널 개장까지는 현 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수선은 지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운항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 재생을 위한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고효율 어업장비 및 수산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어촌 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뱀장어치 5만여 마리를 방류하고 7월, 8월에는 넙치와 동작개치어 70만여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양식장 질병예방약품과 친환경 어업기자재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노후된 내수면 어선의 건조 사업과 엔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년 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청년 인구는 17만 2,43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살고 싶은 평대시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 경제,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심표를 통해서 청년의 심리지원, 취업 창업 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 취미 특강과 함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청년이 주체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월세 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한 전월세 중개 보수료 감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을 추진해서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창업 준비 단계와 창업 단계, 성장 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은 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서 기초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교육비, 시제품 제작, 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비용 등 활동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례 보증을 통해서 창업자금 대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 공간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에 맞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정책에는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 특화와 가족 친화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변화하는 인구와 가구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신중년 지원을 위한 인생인모작 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3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생 재설계 교육과 신중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공모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과 동아리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 경제과 소원입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지원해서 소비회복 촉진을 의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장을 신규 채용해서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지원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을 통해서 상인 조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송탄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보조하는 등 잠재력을 갖춘 골목 상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 연 2회에 진행했던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로 늘려 운영하고 소규모 채용 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구인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여 퇴직한 전문 인력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와 건강한 안심 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일자리, 고용환경 등 현안상 해결을 모색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안전 및 지킴이 사업 등을 지속 운영하고 휴게시설 개선 사업,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노동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노동자 복지회관을 운영으로 건전한 노동문화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생활밀착형 노동법률 상담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물가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매월 3회 8개 지역에 대해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을 확대해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물가 안정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체 재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 사업과 도비 보조 사업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LPG 소형 제형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 사업은 금년 자체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 기간은 이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죽백, 월곡, 청룡동 1원 등 7개 지역이 대상이며 20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LPG 소형 주장 탱커를 보급 사업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는 서탄면 사리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 상업, 공공건물이 혼합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국비 11억 원을 확보했으며 평성읍, 원평동, 세계동 일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도시가스비 공급 지역을 우선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의 주택과 공동이용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안중읍 학현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개소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0개소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에너지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시정과 소관입니다. 지방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 세입 목표액은 1조 4,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 이행에 따라서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도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따른 과세 대상 및 신규 사업장 증가로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담에 따라 전년 당초 목표 대비 약 10% 상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차질 없는 정기분 부과와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서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동향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 징수 활동 강화해서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조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누리집을 활용해서 부동산 셀프 등기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시대에 맞게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고치소 등기 발송 방법을 선택 등기로 변경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 보호관을 활용해서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고액 체납자 중점 체납 정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도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석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재산 등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서 체납 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 의진이 있으나 당장 납부가 어려운 영세 기업,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정세정 구현에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세원기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정 대상에 유의해서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업에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해서 사전에 성실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난방비 급등에 따라서 이제 시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 시와 의회가 같이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시 반에 전체 의원도 참석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의장단이 함께해서 시와 지원 방안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기획항만경제실 손정모 실장님과 과장님들 2023년도 첫 업무보고에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거 위주로 좀 여쭤보고요.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연 2회 하셨는데 올해도 같은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올해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과 같이 연 2회로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이제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나 형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 2회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 상반기 때 나온 내용을 체크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뭐 연 2회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사업에서 우리 시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규모는 그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 다시는 비교를 안 해봤고요. 아마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유 자금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청사 건립기금에서 이제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통합재정기금으로 넣는 거고, 타시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크진 않을 거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뭐 금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이나 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이나 전담 공무원을 배치 활용할 수 있고, 기금 관리 운영 사무 민간 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그 전문성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 시의 운영 능력으로도 이 기금을 운영하기에 충분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 근고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 근고 이외에 다른 뭐 그 전문가를 고용해서 자금을 운영하거나 그런 거는 현재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가능하진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기금의 이제 종류나 사이즈 상으로 보고 했을 때 이제 전문가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연중케해서 관리할 만한 정도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의 그 이자율이라든가 또 예금 종류별로의 어떤 그 수익의 정도 이런 거를 지금 현재 팀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계약되어 있는 시금고와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의 그 자문도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인 근거는 있더라고요. 그 민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예,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지난번에 최진구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기금을 운영하는 시기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저희 시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그 담당하는 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신속하고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통합안정기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기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금의 수익률도 이제 그 확보가 되는, 이제 그게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종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6쪽을 보면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 성과 관리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환류를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요구를 좀 반영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인센티브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특별 휴가를 이제 그 1일씩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외 공무 연수를 할 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제 부서 평가할 때도 그 이제 가점을 줘서 이제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 다른 평가를 더 이제 물론 인센티브를 사실 직원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사라든가 그런데 이제 가점을 바라기 때문에 그 가점 인사 가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서 평가할 때 그 부서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과 평가할 때 그 성과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가점 주는 그런 사항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사무마다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부서나 개인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포상에 좀 인색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수산과 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물류 환경 조성 사업에서
평택항 화물 유치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중에서 신규 취항 선사와 LCL 화물, 전자상거래 화물 처리 업체에 인센티브 배분 및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4억인데요. 항로 활성화 쪽에는 4억이 배분돼 있고요. 10억을 가지고 지금 LCL하고 전자상거래 쪽에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 건설에서 인천보다 거의 배 수준입니다. 근데 규모로 보면 이게 들어오는 물건의 크기가 저희들은 작고 양이 많은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고 양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봐서는 저희들이 더블인데 전체적인 부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됐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도 일정 궤도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쪽을 조금 지원 금액을 줄이고 LCA 쪽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LCL 같은 경우는 인천과 달리 평택이 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들어오고 나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인천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평택항 화물 유치 TF팀 회의를 8회 정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 2개월이나 1개월 성수기 쪽에는 한 1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비수기 때는 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주로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애로사항하고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피드백해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요 TF팀 회의 결과는 한번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포트 세일즈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혹시 예정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1차로 회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LCL 화물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절강성 이웃시하고 산동성 위에시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3년 정도 이제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 유대 관계가 좀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가는 거 하고 지금 1월 달에도 동남아 항로 개설됐지만 베트남 쪽에서 나오는 LCL 화물들도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쪽하고 어느 쪽이 나은지를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반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시작을 안 한 상태고요. 기존에 이제 계속했던 쪽이 라인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쪽을 좀 더 한 후에 이제 베트남 쪽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에 쪽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중국 쪽 검토하시고 있고 이제 베트남도 계획하고 있다. 예. 업무 보고를 보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물동량 현황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쉬워. 아까 구두상으로 말씀은 해주셨지만 물동량 표가 없어서 좀 한눈에 보기가 조금 힘들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의원님 그거는 그 뒤에 일반 현황에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시나리오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쪽을 보면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서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이 22년 12월에 고시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되었습니다. 면적 축소 계획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한 항만 배후단지 공급을 위해서 축소 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저 항만배우 단지는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1종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하고 물류업체 위주로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요. 2종 항만배우 단지 같은 경우는 1종 배우 단지를 지원하는 주거, 뭐 일반 복지까지 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오는 시설이 모두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부터 그 평택항이 이격돼 있기 때문에 평택항의 이종 항만배우 단지의 면적은 부산, 광양, 인천의 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이제 이종 항만배우 단지를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해수부에서 평택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일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면적을 또 확대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조금 했는데 지역 사회 그리고 지자체 그 국도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상태로 복구해 준 걸로 판단되고요. 요거는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는 이종항만 배우 시설은 주거 시설이나 판매 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해 시설이나 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된 개발 사업을 수정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요.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이제 포항도 다녀오고 인천도 다녀오고 군산 쪽하고 저 창원까지도 다녀보는데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효율적일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착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만큼 거기에 맞는 조금 더 필요성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예. 평택항 2종 항만 배우단지 개발 사업은 준설토 투기 완료 후에 조성 공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진 절차를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택형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연계해서 청년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월 후에 50만 원, 3개월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정착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업무를 맡은 지 네네네. 예, 예. 일주일이 조금 지나서 네. 그럼 요거 나중에 네네.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2쪽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추진 강화 사업에서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국민의 80%가 25세 성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인구 현황 이 표만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전국적인 추세보다 좀 더 빨라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신중년, 1인 가구 등 이제 산재되어 있는 인구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 개발 수요에 의해서 외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외부 인구 유입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 시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출산율 부분에서는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은 1이 못 되고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되는데 우리 평택은 다행히 이제 1.02가 돼서 아직은 뭐 감소 추세는 아니고요. 또 그 원인으로 보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결혼해서 이제 출산하시는 분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또
많다라고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청년 인구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어서 일시적인 증가 요인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갈 그 요인 두 가지가 이제 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그 요인 계층별로의 어떤 그런 특성이나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시책을 특화해서 갈 부분은 특화해서 가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또 계획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을 15억 예산을 본 예산에 성립했습니다. 그럼 수혜 대상은 몇 개소가 됩니까? 그 최대 1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천, 1인당 3천 정도로 예상하시면. 1인당 5천이 최대. 네, 맥시멈이 5천인데 이제 네. 평균적으로 한 3천 정도는 됩니다.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그 2차 보존과 신용보증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차 버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기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그 실제적인 혜택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계층 쪽으로 갈 건지 또 이제 이 시스템상으로 어떠한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거는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이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특례 보증이 금년에 15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150억의 재원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이제 금년도에 1월, 2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신청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추산으로 추계를 해보면 그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금년 4월이면 아마 소진이 될 것으로 지금 추세라면 소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보전과 보증보험 뭐 수수료 문제의 2차 지원 문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현재 특례 보증이 이제 안정화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중복 지원을 해서 2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방향은 현재 특례 보증에 가지고 대출의 그 예산이 이제 부족할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그 2차로 기존에 있는 대출 받은 사람한테의 이자의 부담을 지금 시기에 다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이제 그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진행되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고금리고 정말 어려운 경제 여건이라 이런 부분의 지원은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10억을 더 세워서 총 25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15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첫 해 연도에 2차 보전을 2% 정도 해준다고 하면 그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연도에는 6억 정도 되고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화성은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좀 됐고 현재 특례 보증이 50억 수준인데 2차 보전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12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큰 규모여도 이제 12억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지금도 벌써 이 저희가 본 예산에 성립된 15억도 거의 뭐 금방 소진될 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업무 보고를 드릴 때 말미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 의회와 이제 그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논의가 돼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이런 재정 수요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스템상의 어떤 검토와 또 재정적인 환경을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시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그 저희들이 잊지 않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간에 간담회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27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사업에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지원 사업은 100m 내 10가구 이하인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지역은 삼천리와의 공사비 분담 비율을 조정 협의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여부가 좀 결정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수단이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에서 일자리 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재생에너지팀과 에너지관리팀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제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비 예산 편성 등으로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30쪽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 추진 사업에서 2022년도 업무 보고에는 도세가 53%, 시세가 47%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2023년도에는 도세가 45%인 6,694억 원으로 목표를 하향 설정했습니다. 이제 도세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거래량 감소로 하향 전망하셨는데 이제 도세를 혹시 추가로 확보하거나 아니면 징수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세 관련해서 세수 부족분이 발생해서 경기도에서 약 4조 원 정도를 삭감을 한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 이제 경기도 내에서 평택시만 유일하게 당초 도세 목표액을 추가로다가 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거래 절벽 등 사유로 인해서 징수 목표액이 달성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자체에서 한계가 나타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 세제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법률에 따라서 세금은 이제 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습니다.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2년도에는 도세 징수가 좀 잘 됐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예.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이제 시세가 도세를 처음으로 역전하는 현상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조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22년도에 업무 보고 추진 계획인
지방세 간편납부 전자고지 시스템은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관련 납부 편의 시스템에서 작년 2000년부터 주관을 해서 행안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확산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5천만 원을 특별 교부세 지원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 21년도하고 22년도, 21년도, 22년도 해서 총 25,087건을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뒤따르고 거의 미입력자가 좀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차세대 지방 전산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서 그걸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대 수가 이제 27만 명이 넘는데 여기 이제 전자고지가 한 23.5% 해서 6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전자고지 중에서도 이제 간편 결제 앱이 있고 간편 결제 앱은 이제 카카오톡하고 네이버 페이코가 있고요. 금융사별로 앱이 있는데 그게 13개사 있고 카드사 앱이 한 2개사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톡 활용해서 간편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는 그 어떤 뭐 네이버나 페이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회사를 지원하거나 혜택하는 부분도 뒤따르고 이제 그런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종이고지서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33쪽 고액 체납자 중점 체납 정리 추진 사업에서 체납액 현황표 정리액에 지금 작년도 걸 보면 징수액하고 결손액을 따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요번 연도에 그게 좀 없는데 다음에는 징수액과 결손액을 좀 따로 좀 표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 수입도 별도로 좀 기재를 부탁드리고요. 징수 계획을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징수 기법 활용과 무제산 등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와 같은 현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업무들이 있는데 혹시 별도의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고액 체납자를 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납세자에 대한 공평과세, 중요한 거는 성실 납세자가 이거 억울하다, 왜 저 고액 체납자는 안 내느냐, 뭐 이런 식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좀 없애기 위해서 강력하게 올해는 500 이상 체납자가 전체 평균이 한 69%를 차지하다 보니 여기에 따라서 그 현장 저희가 그 체납 기동팀 당초에 팀을 좀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나 이런 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인원이 이제 2명은 TO를 조정해서 1명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1명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팀장 중심으로 현장 체계를 운영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현장을 다니고 또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정리 보류, 쉽게 얘기해 예전에 말하는 결손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산이 없거나 행불되거나 부도가 되거나 폐업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손 처리도 좀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인력이 3명이 부족해서 미조사 법인이 발생해서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인이 어려운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팀이 전체적인 총 조사가 한 3,300개 정도의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700개 정도가 이제 면제된 법인이고 한 50% 정도가 이제 조사 법인 중에 들어가지만은 저희가 이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년이라고 하는 부가 제척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부과를 못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세무조사팀 인원이 직원 둘하고 팀장 하나 이렇게 셋이 운영하다 보니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띈다는 건 저희가 이제 성남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세무사를 전문적으로 키워서 임기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어떤 회계나 어떤 이런 세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있는 부분들을 채용해서 쓰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뭐 추징세액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탄루되는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성을 낀 사람들을 통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 세액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로 인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이제 그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 이제 그 채용하고 당초 계획했던 인원과 이제 그거는 또 우리 시기적인 인력 그 채용하고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세무사를 임기제 채용하는 부분도 검토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와 함께 체납이 시작되는 초기에 또 이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이제 장기 고액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각별한 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